미알 엔데의 모모입니다. 모모는 미알 엔데가 1973년에 쓴 아동 판타지 소설로 10대 초중반 수준 정도의 권장 소설입니다. 10대 초중반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책을 아주 쉽게 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화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화로 읽으면 재밌는 이야기로 그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읽는다면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쉬워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서 시작하는 것이 힘들긴 합니다. 모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다른 말을 쓰던 옛날 아주 먼 옛날 따뜻한 나라들에는 크고 화려한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왕이 사는 궁전이 우뚝 서 있고 넓은 도로와 좁은 길과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있었다. 황금과 대리석으로 조각된 신의 상이 서 있는 웅장한 사원도 있고 세계 곳곳의 왕국에서 들여온 온갖 다채로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장도 있었으며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이야기하고 연설을 하거나 듣기 위해 모였던 넓고 아름다운 광장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극장이 있었다. 소설은 이렇게 평화롭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곳은 바로 극장입니다. 사람들은 극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공연이 자신들의 삶보다 더 현실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모라는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 소녀는 무너진 작은 원형 극장터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모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론 저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저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모모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라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모모가 들어주기만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모모가 특별한 말을 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모에게 남아돌 정도로 넘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모모에게는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청소부 베포였고 다른 한 명은 안내원 기기였습니다. 베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기기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베포는 아주 긴 도로를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기억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시간 도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시간 저축 은행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서 은행에 집어넣습니다. 회색 옷을 입고 있어서 회색 신사라고도 불리는 시간 도둑들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이자가 많이 붙어서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을 돌려받는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책에서 그러는데 그들이 아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효율이 첫째 덕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견딜 수 없어하는 것, 그것은 정적이었다. 사방이 고요하면 그들은 자기네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고 그러면 밀물처럼 불안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정적이 찾아들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 요란하게 소란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의 즐거운 소란이 아니었다. 미쳐 날뛰는 듯한 이 불쾌한 소란은 나날이 볼륨을 높여가며 대도시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시간은 귀중한 것, 잃어버리지 말라 또는 시간은 돈과 같다, 그러니 절약하라 같은 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도 점점 더 똑같아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집을 지어야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다른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성냥갑 같은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끝없이 우뚝우뚝 솟아났다. 집들이 똑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똑같아 보였다. 단조로운 거리들은 늘고 또 늘어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쭉 뻗어나갔다. 삭막한 질서의 황무지를 아니할 수 없었다. 확실히 시간을 아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서술한 것처럼 아파트가 늘어서 있는 도시를 보면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 아파트 안에는 사람들이 살 텐데 사막처럼 황량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회색 신사들은 모모에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한바탕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사람,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이를테면 우정, 사랑, 명예 따위가 다 그렇지. 자, 넌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했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보자. 회색 신사의 말은 대체로 많은 사람에게 먹혀 들어갔지만 모모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모는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회색 신사들에게 저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모는 아이들을 모아서 시간 도둑들에게 대항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북 카시오페아를 만난 모모는 호라 박사가 사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호라 박사는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모는 호라 박사를 통해 회색 신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색 신사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서 그것으로 시가를 피우며 살아갑니다. 만약 사람들의 시간을 훔치지 못한다면 시가를 피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은 것으로 목숨을 이어가기 때문이지.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인간의 일생을 먹고 살아간단다. 허나 진짜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간은 말 그대로 죽은 시간이 되는 게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 시간은 진짜 주인의 시간일 때만 살아있지. 호라 박사는 시간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모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한데 저는 꽤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게 지정된 시간도 멈추게 되지, 아가. 내가 살아온 시간, 다시 말해서 지나온 너의 낮과 밤들, 달과 해들을 지나 되돌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게다. 너는 너의 일생을 지나 되돌아가는 게야. 언젠가 내가 그 문을 통해 들어왔던 둥근 은빛 성문에 닿을 때까지 말이지. 거기서 너는 그 문을 다시 나가게 되지. 그 문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데요. 그럼 너는 내가 가끔 들었던 나지막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가게 되지. 거기서 너는 그 음악의 일부가 되어 스스로 하나의 음이 된단다. 사람이 죽으면 음악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얼토당토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됐든 간에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인데 어떤 형태를 갖춘 상태로 지속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음악처럼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지만 존재하는 것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있음직한 일입니다.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시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모의 마음속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모의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면서 시간이 생기고 그 꽃이 시들고 죽으면 그 시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꽃이 피고 그 꽃이 또 지면서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꽃이 더 이상 피지 않으면 시간도 멈추게 되고 사람도 죽게 됩니다. 호라 박사는 회색 신사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견딜 수 없는 지루함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잿빛 얼굴을 하고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루함을 극복해내지는 못합니다.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회색 신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라 박사가 잠드는 것입니다. 호라 박사가 잠이 들면 시간이 멈추게 되고 회색 신사들도 더 이상 시간을 훔칠 수 없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영원히 멈출 수는 없고 호라 박사도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시간의 꽃을 한 송이 주었습니다. 즉 모두의 시간이 멈춰버리게 되지만 모모에게만은 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모모는 회색 신사들의 은신처를 찾아내 그들이 훔쳐낸 시간을 다시 꺼내서 시간을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도둑맞은 시간들을 모두 풀어줘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모모는 우여곡절 끝에 임무 완수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책을 직접 보셔야 하고요. 결국 모모가 사는 오래된 시골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시간이 다시 풍부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카시오페이아는 절뚝절뚝 기어서 조용하고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머리와 내 다리를 등 껍데기 속에 넣었다. 거북등에는 이 이야기를 읽은 독자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끝. 미알엔데의 모모였습니다.